어느 바쁜 도시에서 살아가는 민수는 매일 같은 일상에 지쳐 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민수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인 10분 명상법이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보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민수는 명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명상이란 단순히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연습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민수는 조용한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10분씩 명상 시간을 갖기로 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끌려 일어나던 민수는 이제는 조금 일찍 일어나 명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잡념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호흡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민수는 명상의 효과를 몸소 느꼈다. 명상을 시작한 이후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씩 감소하여 문제 상황에서도 전보다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루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도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민수는 명상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수는 명상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10분 명상은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늘 하던 산책 코스를 걷는 것도 새롭게 느껴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배려심이 넘쳤다. 어느 날 민수는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명상 경험을 털어놓았다. 동료들 역시 스트레스와 일상 속 고민들로 힘들어하고 있던 터라 민수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어 민수는 회사에서 명상 모임을 제안했고, 그 결과 매주 금요일이 되면 함께 모여 10분 명상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작은 명상법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더니 이제는 그 효과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 민수는 문득 생각했다. 명상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상에서 잃어버린 평화로움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그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10분 명상의 힘을 거듭 느끼며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일을 준비했다. 두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영양 균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몇 가지 주요 영양소와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조명해본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영양소는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기능, 혈당 조절, 그리고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그 결과 피로감과 근육 경련을 경험하기도 한다. 마그네슘은 깨끗한 음식, 견과류, 녹색 잎채소 같은 자연 식재료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시금치는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그 다음은 요오드에 관한 이야기다.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지원한다. 요오드가 결핍되면 무기력증, 체중 증가, 피로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조류, 가공되지 않은 바다 소금, 그리고 요오드 첨가 소금 등에서 요오드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다룰 영양소는 비타민 D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요하며 면역계 기능과 우울증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생성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겨울철에는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지방이 풍부한 생선, 버섯, 강화 우유 등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로 아연이 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와 DNA 합성 및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 육류, 조개류, 그리고 강화 시리얼이 아연의 좋은 공급원이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또한 뇌 기능과 기분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 연어, 청어, 호두,
그리고 아마씨가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영양소들을 간과하기 쉽다.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양소들이 부족한지를 인지하고 이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단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정신건강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복잡한 주제이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들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5가지 흔한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을 탐구할 것이다. 첫 번째 오해는 정신건강 문제는 약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성격적 약점이라거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치부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생물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실력 있고 성공적인 사람들이라도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두 번째 오해는 우울증은 단순히 슬픈 기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깊은 우울감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단순히 기운내라고 말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우울증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며 신체적 증상도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 세 번째 오해는 정신병은 항상 폭력적인 행동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매체나 영화 속에서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오해가 생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비폭력적이며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실제로 정신건강 환자들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오해는 모든 정신건강 문제는 약물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약물 치료는 분명 일부 정신병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치료, 생활습관 변화,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함께 이루어질 때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문제의 치료는 개인에 맞춤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오해는 정신건강 문제는 드러내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흔한 오해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건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정신건강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다. 네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한 여성, 지민의 이야기입니다. 지민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보통의 30대 중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요요 현상과 무리한 다이어트 방법들로 인해 결국엔 실패로 끝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로부터 유행하는 다이어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목표를 확실히 정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목표는 한 달 안에 건강하게 3kg 감량하기로 설정했습니다. 선택한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식습관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먹는 식단을 기록하여 섭취 칼로리, 영양소 비율 등을 확인하고 불균형한 식습관을 찾아냈습니다. 즉, 너무나 적은 섭취량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문제였던 것이죠. 지민은 영양사에게 상담을 받고 개인 맞춤형 식단을 작성했습니다. 이 식단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해주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키위와 아몬드 밀크로 만든 오트밀과 다양한 베리류, 점심에는 키노아 샐러드 위에 구운 닭가슴살을 올려서 먹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생선구이와 신선한 채소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간식을 줄이고 배가 고플 때는 견과류 한 줌이나 플레인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지민은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무리한 고강도 운동 대신 최근 관심을 끌고 있던 요가와 필라테스를 통해 몸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은 가까운 공원에서 파워워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신체 활동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다이어트를 진행하며 지민은 중간중간 자신에게 작은 칭찬과 보상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녀는 자신의 성과를 점검하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보거나 친구와 카페에서 가벼운 대화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작은 보상은 그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한 달이 지나고 지민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체중은 목표대로 3kg이 감량되었고 무엇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몸이 훨씬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다이어트를 통해 지민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이어트는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나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30일간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